안녕하세요. 현대 중국의 이해, 오늘은 중국의 생활 문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192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죠. 우선 중국의 생활 문화를 얘기할 때 사실 여러 가지 부면이 있겠지만 전통 명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아마 중국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많은 점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전통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화 사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기들의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죠, 보통. 그래서 자기들의 전통적인 명절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이제 외래 명절 같은 거, 외국의 명절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크리스마스가 됐든지 아니면 뭐 할로윈 데이가 됐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것들을 즐기고 하는데, 의외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제 수준이 발달하면서 요즘엔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비교적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외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전통 명절을 굉장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설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음력 설 있죠. 이제 중국에서도 같은 기간, 같은 그 음력을 기준으로 새해 첫날을 어, 기념하는데요. 그것을 중국어로 춘지에, 네, 우리 말로 읽으면 춘절이죠. 그래서 가끔씩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중국 춘절 연휴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서는 춘제 연휴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춘지에이고요. 중국 설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꼬니엔이라고 불러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춘지에라는 말이나 꼬니엔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꼬니엔의 뜻은 해를 넘긴다, 새해로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어, 이제 음력 기준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음력을 바탕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춘절을 지키는 역사 역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약 3,000년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국에도 그러면 이제 음력설이 있고 양력설이 있나요? 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그렇죠. 새해 첫날 우리가 지금 양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새해 첫날 역시 휴일로 되어 있는데 부르는 말이 달라요. 네, 여기 보시면 위안단이라고 지금 음역해놨는데 정확한 발음은 위엔단, 위엔단입니다. 원단, 한자로는 원단. 이거는 양력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구분해서 불렀냐 하면 사실은 옛날에는 위엔단도 역시 음력 그 춘지에나 꾸언이엔 똑같은 말이었어요. 위엔단이라는 게. 근데 그 1911년에 중화민국, 이건 이제 중국의 현대 역사에서 중요한 시점이죠. 순원이 중화민국을 세우면서 이때부터 우리 뭔가 옛날 것들이라는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세계 표준으로 세계의 것들에 따라서 생활을 하자 이러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는데, 그때 양력 달력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은 양력 새해 첫날 1월 1일 이걸 뭐라고 할까? 이것을 이제 위엔단이라고 부른 거죠. 위엔단의 의미는 새로운 태양이 열린다, 새로운 태양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력설은 위엔단, 그 다음에 음력설, 춘지에 또는 꾸어니엔, 네, 이런 표현들로 구분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양력설보다 춘지에 요때 중국 사람들은 더 긴 연휴를 즐깁니다. 자, 이때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시면 춘절, 음력설 뭐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아까. 자, 이때 중국 사람들은 집안 대청소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출년 또는 연화, 집을 장식한다. 뭐 한국도 이런 시골집들 가보면 비슷한 풍경일 거예요. 그죠? 그 새해
음력설을 셀 때 보면은 집을 깨끗이 하고 그 음식을 많이 준비하죠. 자, 그럼 이제 요런 게 뭐냐? 춘년, 그 다음에 니엔화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진에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춘년이에요. 그 요렇게 돼서 뭔가 글씨를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한국도 왜 뭐 보면은 이제 입춘 대기린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 종이에다가 까만 글씨로 이렇게 붙여놓는데 비슷하긴 하지만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 바로 빨간색과 또 금색 글자를 썼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음력설의 문화랑 굉장히 다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주 운이 좋은 색깔이에요. 중국 사람들한테 빨간색은. 그 다음에 금색은 뭐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중국의 이제 국기에 보면은 빨간색 바탕에 황금색 별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네, 뭐 이것도 직관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출년 이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이런 걸 갖다 이제 니엔화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뭐 잉어라든지 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그림을 그려놨어요. 굉장히 중국스럽게 그려놨죠. 이런 것들로 집안을 장식합니다. 뭐 복이 많이 들어와라 이런 거죠. 지금 이것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출년이 붙어 있고 뭐 이런 그림들은 이제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저기 신들이죠. 재물신. 중국에도 관우가 이제 무슨 뭐 재물신이라고 섬긴다나 아무튼 뭐 그러는데 전통적으로 집안에 재물을 가져오고 복을 가져오는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들의 그림을 붙여놓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음식을 준비하면 이제 먹을 텐데요. 음식 먹는 모습을 보시면은 네, 여기 사진에 나오죠. 이렇게 중국 사람들 원탁에 둘러앉는 게 이제 굉장히 좋아하죠. 원탁에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먹는다. 뭐 이것까지 우리랑 비슷한데 중요한 게 밤을 지새운다라는 거죠.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새해 그 섣달 금운부터 정월 초하루 이 넘어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밥을 먹고 이야기 나누고 뭐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중국 사람들의 한 가지 미신과 같은 그런 풍습인데요. 쇼수이 여기 발음이 서우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발음은 쇼수이예요. 수세. 그래서 나이를 지킨다라고 이게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수이라고 하는 게 중국의 뭐그 귀신 특히 이제 섣달 금음날 밤에 나타나서 동네 사람들을 막 잡아가는 그런 귀신이래요. 괴물. 귀신이라기보단 괴물이죠. 옛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왜 쇼수이라는 이런 습관을 갖게 되냐? 밤새도록 뭔가를 먹으면서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느냐 하는 게 바로 이 쇼수이 풍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수이라는 게 괴물의 이름이었고 괴물이 딱 설 넘어갈 때 꾸어니엔 고 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잠을 자면은 잡혀 먹히니까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면 안 된다. 계속 밥을 먹으면서 이 수위를 지키자. 수위로부터 나를 지키자. 쇼수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말장난인데 그 말장난이 미신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음력 설 때 음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밤을 지새워 가면서 가족들과 음식을 먹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음식을 먹는지 한번 보시죠. 만두. 특히 이제 물에다가 어, 찌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물만두예요. 말 그대로 물에다 이제 삶아내는 거죠. 물에다가 끓여내는 물만두. 그다음 또 중국식 떡을 먹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북방 쪽 사람들은 만두를 많이 먹고 남쪽 사람들은 이런 떡국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떡국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게 경단 같은 거죠. 둥글둥글게 찹쌀로 만든 경단을 약간 그 묽은 죽처럼 끓여내 가지고 달콤하게 이렇게 먹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남쪽과 북쪽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만두 그 다음에 또 이런 중국식 떡 이런 것들이 음력 설에 먹는 것들입니다.
자, 북방 지역에 아까 제가 이제 만두를 빚는다고 했었죠. 네, 만두, 지아오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말로는 교자예요, 교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만두랑 비슷하게 속에 여러 가지 고기나 야채 같은 걸 다져 넣어가지고 만든 그리고 겉에는 비교적 얇은 피로 쌓아낸 것을 이 지아오즈, 교자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만두를 빚는 거. 이것도 이제 춘절 음력 설의 중요한 활동이에요. 뭐 빚으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죠. 자, 왜 만두를 먹느냐? 이 만두에 얽힌 또 그런 미신들이 또 있죠. 만두를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은 그 만두를 만드는 그 과정에 보면은 이렇게 속을 껍데기로 이렇게 덮어서 딱 쌓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나쁜 일들을 덮어가지고 쌓아버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그 지아오즈라고 하는 이 발음이 지아오라고 하는 게 옛날에 시간을 구분하는 자시 밤 한밤중 이 시간인데 그 시간에 먹는 뭐 음식이다라는 뭐 이렇게 서로 상통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만두를 왜 좋아하는가라는 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특히 음력 설에 만두를 빚으면서 나쁜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으로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만두를 먹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쪽에서는 주로 떡을 먹는다고 했었죠. 그 떡의 모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가래떡 이런 것들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는 뭔가 이게 케이크 같이 생겼죠. 케이크처럼 생긴데 어쨌든 그 쌀로 만든 떡입니다. 그리고 이런 떡 말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둥그런 경단, 경단 모양으로 만들어서도 먹고 이런 다양한 화려한 모양의 떡을 만들어서 새해의 복을 기원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먹는 음식들은 사실은 여기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뭐 다양한 걸 다 차려놓고 먹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춘절 때 돈을 엄청 많이 씁니다. 아마 일 대부분의 그냥 공장 근로자들도 한 해 벌었던 돈을 이 춘절 때 고향에 돌아가서 세뱃돈도 막 나눠주고 또 어르신들한테 돈도 드리고 또 먹을 것들을 엄청 사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며칠 동안 연휴 동안에.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음식은 만두와 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춘절 기간에는 정말 모든 종류의 음식들을 다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먹는 것도 이제 다양하게 먹고 또 다양한 놀이를 할 텐데요. 중국 사람들이 즐기는 음력 설의 대표적인 놀이는 바로 폭죽입니다. 폭죽을 터뜨리는 거 이게 단순히 시끄럽게 그냥 불이 번쩍거리니까 좋아하느냐 하는 게 아니고 이, 이 폭죽이라는 중국어 발음이 복을 복을 알리다 라고 하는 발음이랑 비슷하대요. 자, 들어보세요. 폭죽이라는 거는 빠오주라고 하고요. 빠오주. 그 다음에 복을 알린다라는 말은 빠오주, 빠오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죽을 터트리자라고 하면 복을 알리자 이런 말이랑 비슷하게 들린다 이거죠. 그래서 폭죽을 터트리는 이것도 이제 미신과 관련된 말장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아까 그 쇼스에 어떤 뭐 나쁜 괴물이 와서 잡아가는데 그거로부터 지키는 게 이제 설날 풍습이라고 했죠. 이렇게 폭죽을 터트리면 그 괴물이 무서워한다. 그래서 나쁜 것들을 물리친다. 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사진에 보면은 폭죽 터트리는 게 나오죠. 이때 되면은 진짜 며칠 동안은 동네가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게 폭죽을 계속 터트리고 놀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폭죽도 이제 그 좋은 색깔로 쌓야죠. 빨간색으로 쌓아놓은 폭죽을 터트리다 보니까 온 동네가 이렇게 빨간 폭죽 그 흔적으로 덮여버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더러워 보이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터트리고 놀면 다음날 뿌듯해하죠.
엄청 많이 터뜨렸다. 복이 많이 오겠구나. 나쁜 것들을 다 없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이때 이제 그 폭죽을 터뜨리면 사실은 화약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겠죠. 나쁜 공기. 그래서 가뜩이나 저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설 연휴 때 이 폭죽 터뜨리는 걸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뭐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저 음력설에 붙이는 이 춘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춘리엔이라는 발음입니다. 이 빨간색이다라는 게 일단은 특징이고 거기에 이제 뭐 황금색으로 글씨를 쓰기도 하고 저희 검은색으로 글씨를 쓰기도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 평안을 빌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아주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또 집에 복이 깃들길 바란다 라는 말을 써놓습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죠. 그 니엔화라고 하는데 중국 풍의 그런 그림이에요. 아주 전통적인 그림 풍인데 이 안에는 주로 뭐가 들어가냐 하면 아기, 네, 그 다음에 잉어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요. 여기 나오죠? 이 그림 많이 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게 뭐냐 하면 아이는 이 집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나와서 잘 자라기를 바라고요. 잉어 같은 경우도 뭐 그 아주 복을 가져오는 그런 생선으로 알려져 있고 또 어쨌든 번식력도 좋고 그래서 아무튼 이 집이 굉장히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의 그런 물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네, 그래서 곳곳에 이런 걸 붙여놓고 음력설을 즐기죠. 자, 그 다음 이제 전통 명절 때 또 뭘 하냐 하면 우리처럼 세뱃돈을 줍니다. 세뱃돈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르신들한테 이제 세배를 하고 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돈을 주는데 중국에서는 세배를 하진 않아요. 세배를 하진 않지만 돈을 줍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말로는 이제 세뱃돈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야쏘이치엔이라고 합니다. 야쏘이치엔. 자, 이 야수이첸이라는 말은 여기도 아까 쇼수이에서 나왔던 그 수이가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괴물을 물리치는 돈이다. 그 나쁜 것들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복스러운 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빨간 봉투에다가 붉은색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주는 거. 이것을 야수이첸이라고 하고 뜻은 사악한 기운을 쫓아서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했던 얘기예요. 이 수이라는 녀석이 이 괴물을 나타내는 한자의 발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뭐 춘절 때 이 수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괴물을 물리치고 괴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그런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수이치엔 얘기는 앞에서 했고요. 이 비셰라고 지금 돼 있는 이거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뭐냐면 사악한 것을 멀리하는 풍습들을 통틀어서 비셰라고 합니다. 비셰. 발음이 이걸 갖다가 썼더니 비셰가 되는데 중국말로는 비시에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말로 따지면은 미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뭐 좋은 것들을 부른다라는 그런 관련된 풍습을 모두 비시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뭐가 대표적인 거냐 하면 바로 이 복자 거꾸로 붙이는 풍습 있죠. 중국 사람들 가게나 집에 가보면 이상하게 그 복자를 거꾸로 붙여 놓는데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집에 복이 들어오게 하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중국어 발음과 관련이 있어요. 이 복이 도착했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따오후입니다. 복이 왔다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복이 뒤집어졌다라는 말을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오후 똑같아요 발음이. 네, 그 대신 여기 글자가 다르죠. 뒤집어졌다. 그래서 이 발음이 똑같은 말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 그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으면 손님이 들어오면서 그러겠죠. 아, 니네 집에 복이 뒤집어졌는데 복자가 뒤집어졌는데 따오후 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아 복이 왔다라고 듣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렇듯이 중국에는 이 중국어 한자의 의미라든지 발음을 이용한 여러 가지 미신 풍습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틀어서 삐시에라고 말하고 일종의 문화예요. 뭐 발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런 표상 같은 거를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다리 같은 데 보면 또 강변에 보면 여기 사진에 있듯이 이런 길상물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홍수는 이제 용이 일으킨다고 해서 용을 막는 소 이런 것들을 황소 같은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놓기도 하고 아무튼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는요 굉장히 복을 가져다 주는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길상물로 만들어서 곳곳에다가 이제 전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이제 제주도 관광할 때 그 하루방 굉장히 좋아하죠.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 굉장히 잘했어요. 하루방에 어디를 만지면은 뭐 애를 낳고 어디를 만지면은 뭐 오래 살고 뭐 이런 것들 중국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뭐 좀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딱 보면은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모두 중국 사람들의 전통 문화, 삐시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중국의 가장 큰 전통 명절인 춘지에와 관련된 네, 설 연휴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뒤에 부분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